20살 나이에 결혼해 넉넉치 않은 형편이었지만 두 아들을 낳고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30대 중반 나이에 간염을 앓게 되면서 남편 간병에 안 해본 일 없이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건강은 간염에서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졌고 항암 치료를 받던 중 큰아들이 급성 백혈병으로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은 슬픔을 추스리기도 전에 남편의 건강은 더욱 악화돼서 간암 말기 진단까지 받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에서 온 김미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미화 남편 정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두 분 이렇게 함께 앉아 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은데요. 두 분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린 나이에 이제 친구 소개를 해서 이렇게 잠깐 만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이가 생겨가지고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결혼하고 아내분께서 병간호, 가족을 위한 병간호 세월만 30년 이상 됐다 이러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남편이 이제 그 30 중반에 이제 간염이라는 병이 왔어요. 계속 지금까지 이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고비도 많이 넘겼고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저한테는. 제가 이제 시외 버스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피로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니까 막 눈이 노랗게 황달이 와서 가니까 급성 간염이라고. 의학 상식이 없으니까 그래 잘 먹고 잘 쉬면 되는 건 줄 알았지. 근데 이게 나이 자꾸 갈수록 이게 이 무서운 병인 줄은 몰랐지요.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은 이제 끊임없이 다녔어요. 끊임없이 다녔는데 점차적으로 간이 좀 나빠지면서 간 경화가 오면서 그 다음에 또 몇 년이 지나니까 또 간암으로 이제 오더라고요. 그 아까 큰아들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 간암 판정 받고 그 시기에 네. 큰아들도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면서요. 큰아이가 이제 직업이 포크레인 기사였어요. 네. 그 이제 새벽에 이제 나갔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집에 와서 엄마 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그럼 감기 기운이 있으면 오늘은 좀 쉬어 그랬더니 일 가면서 그러니까 깜빡깜빡 졸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겁나잖아요. 사실 네. 운전하다 졸면. 그러더니 이제 좀 일찍 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급성 백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 백혈병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자식이 제 아들이 이제 그 병에 걸렸다 하니까 이제 전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큰아들하고 남편의 간병이 동시에 네.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래서 저 큰아드님은 그래서 그럼 투병 생활 얼마 하다가 큰아들은 이제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요. 네. 이제 치료를 이제 입원해서 꾸준히 하고 이식까지 했었어요. 이식까지 했는데 결국은 한 17개월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세상을 가게 아, 됐어요. 근데 가게 돼가지고 됐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심해졌죠. 아, 예, 이제 많이 악화가 돼가지고 정말 죽음의 문까지 왔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정 선생님은 그 본인도 간암 판정을 받고 힘든 상황인데 큰아드님이 백혈병 진단까지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때 상황, 그때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죠. 예. 저보다도 이 식구가 저보다 우리 아들 기회 때문에 너무 고생하니까 아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 못 하고 너무 고생을 해서 그때 너무 고생. 지금도 고마워. 지금도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아들 그놈 이럴 때 생각하면은 너무 없으니까 네. 너 학교 다닐 때 지금 생각하면 그 남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신발이니 옷이니 이런 게 좀 남들은 좀 좋은 거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없으니 그냥 차비만 딸깍딸깍 그거만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일단 내색을 한 번 안 했어요. 네. 아. 네. 고맙지요. 예. 내색을 안 하고 지금도 고맙고 이 사람도 고맙고 너무 나도 지금 그냥 이런 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너무 생각을 못하지. 큰아들이 떨쳐 일어나 줬으면 좋았을 텐데 큰아들이 먼저 가고 그러면서 그 간 상태가 확 안 좋아지셨다면서요.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관리 잘하면 20년은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네. 관리를 본인이 참 잘했어요. 네. 예, 그래서 정말로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 살아서 이제 정말로 죽을 때가 됐었어요. 정말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은 아이가 또 이렇게 살려줬거든요. 간 이식을 해줘서. 아, 작은 아드님이 간 이식을 해줬어요. 네네. 간암 단계에서. 네, 간 이식을 또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막내 아들이 아버지 제 간을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어머니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때 이제 아들을 잃은 지가 1년 정도도 채 안 됐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저는 반대했어요. 예, 왜냐하면 아버지가 20년을 살았잖아요. 아프면서 2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자식을 또 잃을 수는 없잖아요. 해서 안 된다고 저는 사실 반대했었습니다. 많이 두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두려웠어요. 네. 사실은 또 잃을까 봐. 그럼요. 근데 아이가 워낙 애가 좀 싱거워요. 그래서 아이고 뭐 그냥 뭐 몇 시간만 누웠다 자다가 깨면 되는데 뭘 세상에. 걱정하시냐고. 아이고. 왜 저희 아이가 그렇게 그냥 싱겁게 넘어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장기 이식 센터 가서 접수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어머니 두 분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밖에서 그게 열 몇 시간 동안 계속 됐을 거 아니에요? 이 가족 2명의 수술이. 그동안 밖에서 어떠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그 상황에 먹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냥 무사하게 해달라고 네. 기도만 하고 있었고요. 근데 와중에 2번이나 심정지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15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때 그런 상황에서 못 깨날 수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늘 말하지만 살아줘서 고맙다고 살아줘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정성껏 간호를 해주시고 했는데 간암뿐이 아니고 갑상선암까지 걸렸다고. 암이라는 게 그냥 한 가지만 저 같은 경우는 딴 분은 어떤지 몰라도 갑상선암이 오더니 그놈을 또 고치고 나니까 네. 또 피부암이 오더라고요. 피부? 네. 아, 세상에. 그 몇 개 암이 오신 거예요? 그럼 간암. 세 개가 그러네.
야, 갑상선. 갑상선. 그리고 피부암이요? 예. 피부하면 어떻게 여기 세상에. 피부에 뭐 발견을 하셨어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시는 예, 중이에요? 지금도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근데 이거를 내가 암이다 하고는 못 살아요. 같이 그냥 사는 거죠. 야, 그러면 지금은 간암은 다 나으신 거고 갑상선암도 다 괜찮아지신 거예요? 근데 암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그 완치라는 거는 없다고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암이 하나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 가지일 줄은 몰랐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간 이식 한 지가 10년이 넘었고요. 갑상선 한 지도 10년이 넘었어요. 올해 13년째인데요. 네, 이렇게 또 다른 걸로 인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엇으로 와서 잘못이 되던 그건 당신 운명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남자보다 여성들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아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키우기 위해서 그런지 네. 저희 어머님 세대만 봐도 어머님, 딸, 며느리 저희 남자들은 그 경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존경스럽네요. 네. 근데 지금 저 어머니의 경우에는 30년 동안 그렇게 계속 간병을 했잖아요. 그 간병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그냥 미루어 짐작해도 힘든 일이 많으셨겠다 싶은데 가장 힘든 일은 뭐였습니까? 그 세월이 30년이라고 하면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 양반을 만났을 때처럼 그 마음이 사실은 제가 여자는 뭐 어머니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도 있고 어머니 마음이라는 생각 좀 건방질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꼭 살려야 되게 어차피 저랑 살았잖아요. 꼭 살려서 같이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혼자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같이 아내가 살았습니다. 아니고 엄마로 사셨네요. 그런 마음이었을 것 엄마처럼. 같아요. 아이고. 네. 제가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등대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마 가족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안도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등대가 늘 파도나 바람을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또 외로울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어머님이 본인 건강을 잘 돌보시고 무엇보다 이젠 스스로를 좀 안아주는 법을 꼭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예. 아, 전 두 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가 장난처럼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뭐냐면 그 서로 부부끼리 부부를 잘 만나야 그 장수한다, 오래 한다, 오래 산다. 누군가는 아프면 지켜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부인을 잘 만나야 네, 오래 아니, 사는 것 난- 같아요. 결국. 내가 그거 참 좋은 얘기했는데 그 천생연분이란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 그 하늘이 점재해줬단 말이지. 네.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두 분이 그런 어. 것 같잖아요. 진짜. 그럼 두 그딱 분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목하게 사시는 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의 가족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랑, 감사, 믿음, 대화가 있고 일단 말이 통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즐긴다든지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행복한 가족이 아니고 어떤 문제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같은 거 그리고 헌신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뭐 헌신 같은 미덕을 요즘 세상에 무슨 헌신식이나 이렇게 좀 낮추어 보지만 정말 흉내낼 수 없는 그 헌신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두 분이 계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두 분한테 예. 있어서 가족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가족 그냥 가족이지요. 가족. 맞아. 그냥 가족이지. 그래, 제가 그죠? 이제 우리 식구 자랑 좀 한번 해볼게요. 예. 네. 봉사를 너무 많이 해서 대통령 표창도 탔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예. 또 이 가족에다 너무 헌신해줘서 고맙고 예. 감사하고 예. 이게 등 떨어질 일 있으면 자꾸 두드려주고 싶고 아 너무 고맙고 천생연분이시네. 그러면 저 아내에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또 얘기하셨으니까 그 30년 동안 그냥 간병을 해 오신 아내도 남편에게 못다한 얘기 있으면 한번 하시죠. 항상 이야기가 나는 50이나 먹으면 먹고 죽을래나? 난 한갑이나 먹고 죽을래나? 그 말이 이제 듣다
당신 그렇게 살고 싶어?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살고 싶대요. 그럼 살고 싶으면 산다는 의지를 가져라. 왜 내가 죽는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때는 정말 60도 못 먹고 죽을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70만 살아. 70까지만 살고 내가 보너스로 5년만 더 줄게. 75살까지만 살아. 이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70살이에요 올해가. 예. 근데 본인이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당신이 70살만 살고 보너스로 5년만 더 살으랬는데 벌써 내가 70이네 이렇게 좀 서운한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많이 살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은 80까지만 살고 5년 보너스로 더 85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나 쉬운 말로 과부 만들지 말고 내 옆에 꼭 있어줘. 꼭 있어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살아줘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예. 나이가 들어서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몸이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가족 간의 사랑이 절절하거나 가족 간의 믿음이 있고 화목한 집은 통증을 덜 느낀대요. 그러니까 덜 아픈 거예요. 이게 서로 살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용기를 주니까 통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제 내부 안에서 생기는 거죠. 그게 또 수명으로도 그 영향을 미치는 거죠. 더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두 분을 이렇게 보면서는 제 아들을 보냈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이 사랑으로 저렇게 서로가 서로를 엮으면서 두 다리를 지탱해 주시는구나. 보니까 두 분이 100살 사실 것 같습니다. 100살 사세요. 아니 저는 저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예전 주례사가 생각나요.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쁘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예. 이거 꼭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그 주례사의 모습으로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피부 한번 고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피부암살. 네, 그거 고치시고 네. 건강하게 100살까지 예,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